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액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수액은 우리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하는 기초적인 수액들이 있고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수액이 있고 특수한 목적을 갖는 특수수액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수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액의 목적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분 보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체내의 수분량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우리 몸의 장기에서 1에서 2%만 부족해도 몸에서 경고를 보내실 수 있어요. 탈수가 일어난다든지 혈압과 심장,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루에 성인은 2000ml의 수분이 필요하고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면 특히나 1도씨 체온이 오를 때마다 수분 소모하는 양은 15%가 증가된다고 해요. 그만큼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액을 공급할 때 수분 보충을 해야 되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열이 나거나 탈수이거나 설사, 구토 이런 수분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거나 충분히 입으로 섭취하지 못할 때 비경구로 수액을 공급하실 수 있겠어요. 수액의 두 번째 목적은 전해질 불균형을 해결하는 거죠. 대표적인 전해질 나트륨, 포타슘을 살펴보시면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풍부한 양이온이 되시겠어요.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자극 전도와 근육 수축에 관여하죠. 포타슘은 이제 세포 내액에 풍부한 양이온이 되실 수가 있고 조직의 흥분이라든지 산염기 균형에 관여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오신 구토, 의식장애가 나타나실 수 있고 나트륨이 또 과다한 경우에는 갈증, 피부의 긴장도 저와 같이 탈수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겠어요. 포타슘 K 같은 경우도 저칼륨 혈증일 때는 전신에 쇠약이 발생하거나 마비, 부정맥 또는 심정지도 발생하실 수 있죠. 그리고 포타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0%가 신장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포타슘이 상승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오렌지나 토마토, 바나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보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금식 상태에서 대략 하루에 80g의 신체의 단백질이 소모된다고 해요. 이 단백질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비경구적으로 열량 공급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포도당을 공급해 준다면 단백질 소모를 막으실 수 있는 거죠. 하루에 투여해야 할 열량이 500kcal 정도가 되고 포도당 같은 경우는 1g당 4칼로리이기 때문에 10% 포도당 같은 경우는 1500ml나 5%의 포도당 같은 경우는 3000ml를 금식 상태에는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멸균 증류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멸균 증류수 할 때 증류수, 정제수 같은 경우는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로 만들었다가 다시 냉각시켜 증류한 물을 정제수라고 하시면 돼요. 이 정제수를 멸균시키는 물을 멸균 증류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네랄이나 세균이나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를 멸균 증류수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멸균 증류수는 그림과 같이 관류용 멸균 증류수와 주사용 멸균 증류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용인 경우는 바이알에 주사용으로도 믹스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관류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세척용으로 사용해 주셔야겠죠. 증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폴리카테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후에 발루닝 할 때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고 산소 주입하는 오토플로메타에 액체를 채우는 게 멸균 증류수가 되실 수가 있죠.
수액 종류에서 1리터짜리 WFI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WFI는 워터포 인젝션이라고 주사용수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20ml짜리 주사용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사용수는 멸균 증류수, 관료용이 아닌 주사용으로 나와 있는 멸균 증류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사용수 같은 경우는 파이로젠 검사라는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하는 필수적인 검사들이 통과한 용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리식염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리식염수는 NaCl이라고 써있죠. 소금이에요. 염화나트륨 되시겠어요. 나트륨은 세포 외의 대표적인 양이온이고요. 염소는 세포 외의 대표적인 음이온이 되시겠어요. 예, NaCl 우리 쉽게 사용하는 생리식염수 20ml짜리에는 180mg의 소금이 녹아있는 형태예요. 농도는 0.9%인 거죠. 0.9%는 체액과 유사한 농도로 만들어진 소금물이 되시겠어요. 농도가 거의 같다. 등장액이죠. 등장액인 경우에는 삼투압으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세척을 한다든지, 우리 코 세척할 때 생리식염수 많이 사용하시죠. 상처를 소독할 때라든지 약물을 용해해서 정맥으로 투여할 때도 생리식염수를 1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관료용 생리식염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멸균 증류수 때도 얘기 드렸듯이 생리식염수나 증류수 같은 경우는 멸균 생리식염수의 관료용이냐 주사용이냐 이걸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관료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리터로 많이 되어 있고, 생리식염수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등장액이기 때문에 우리 코나 손이나 상처 부위 세척할 때도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주사용제가 아니라 관료용 생리식염수가 되시겠어요. 여기 사진과 같이 크링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사제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상처의 표면이나 피부의 표면에 사용하는 세척용, 관료용으로 사용해 주셔야겠어요. 우리 고위험 약물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고위험 약물은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이 되시겠어요.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은 20ml짜리에 이제 40ml 이큐벌런트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전해질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액에다 믹스해서 투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죠.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건 절대 불가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헤파린 같은 경우도 이제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 약물이에요.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한 고위험 약물이 되시겠어요. 우리 고위험 약물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단독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20ml짜리 생리식염수와 염화나트륨 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농도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사용수로 많이 믹스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리식염수 20ml짜리에는 소금이 밀리리터당 9m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투여하지 않는 고위험 의약품으로 써있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밀리리터당 117mg이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가 거의 10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수액에 꼭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거,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수액을 읽을 때 이제 크게 대문자로 써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DS, DW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는 덱스트로즈, 포도당이 섞여 있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S라고 붙는 경우는 셀라인, 소금기가 있는 식염수라는 뜻으로 사용하겠죠. W라고 돼 있는 경우는 워터로 증류수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기가 없는 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는 하트만이 되시겠고요. NA는 소듐이 이제 수액에 더 섞여 들어갔을 때 NA가 붙는 거고요. K는 포타슘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말의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H 하프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프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절반이 들어갔다, 하프셀라인이다 하면 0.9%의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0.45짜리 생리식염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예를 들어서 본 것 같이 NS라고 하면 N 노말이죠. S 식염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리식염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DS 써있는 경우는 D는 덱스트로즈, 포도당이죠. S는 셀라인 식염수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수액에는 소금기도 있고 포도당기도 있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DW 같은 경우는 D 포도당, W 워터기 때문에 얘는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포도당의 물 종류, 증류수 형태에 섞여 있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HS 같은 경우는 이제 하트만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SD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와 포도당이 1대4 비율로 들어있는 수액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쓰는 수액이 되시겠어요. HD는 하트만에 이제 덱스트로즈, 포도당이 섞여 있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액의 명칭을 보고도 얘가 포도당이 들어있는 수액이구나, 얘는 생리식염수만으로 되어 있는 수액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수액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리식염수가 되시겠어요. 생리식염수 0.9% NS 같은 경우는 등장액이기 때문에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죠. 급성 출혈이나 심한 탈수에 혈장량을 보충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수혈하실 때는 혈액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9% NS뿐이 없어요. 그래서 0.9% NS 수액을 먼저 걸어놓고 수혈 환자에게 혈액을 타갖고 와서 연결해 주실 수 있죠. 0.45% NaCl이 있어요. 얘는 하프셀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프셀라인은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장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 손실이 나트륨 손실보다 많을 때 사용하는 형태로 단순히 이렇게 볼륨을 올릴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을 보충할 때 하프셀라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셀라인이라고 붙어 있다고 수혈할 때 하프셀라인을 거는 경우에는 물의 이동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수혈하실 때는 0.9% NS를 걸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 수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도당 수액 같은 경우는 DW라고 사용하죠. W가 붙었다는 건 증류수죠.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물에 포도당을 섞어 놓은 수액을 DW, 포도당 주사액이라고 하시면 돼요. 얼마나 섞었냐에 따라서 5%, 10%, 20%, 50% 수액을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5% 같은 경우는 1리터에 50g의 포도당이 녹아 있고요. 50%짜리라면은 1리터에 500g이 녹아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식 환자에게는 5% DW를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혈량 쇼크에 빠져 있다 하는 경우에 의식이 없는 경우는 50% 포도당을 걸어서 이제 쇼크를 완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탈수나 수분 결핍 시에도 포도당 주사액, 금식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주사제를 희석할 때도 포도당에 많이 희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장하실 때도 우리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칼리미네이트 정체 관장 같은 경우도 칼리미네이트를 포도당에 녹여가지고 관장을 하실 수 있죠. 비타민을 투여하실 때도 웬만하면 DW에 많이 믹스해서 들어가는데, DW 포도당에 녹는 경우는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갈 때 같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믹스하실 수 있죠. 근데 소듐이나 포타슘이 불균형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포도당 주사액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인슐린이 활성화돼서 이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면서 칼륨도 같이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칼륨이 균형이 안 맞는 대상자에게는 사용하지 않고요. 염분이 결핍될 때는 이제 또 혈장의 염도가 낮아져 가지고 소변 생산량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없는 그냥 일시적인 탈수라든지 금식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포도당 주사액을 거르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DS라는 포도당 생리식염수 용액이 되시겠어요. 얘는 증류수가 아닌 소금기가 있는 생리식염수에 포도당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사나 구토와 같이 소듐이 좀 낮아져 있는 대상자, 전해질 불균형 있는 대상자에게 포도당을 보충하면서 소금기도 보충하는 형태의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트만 수액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HS라고 사용하는데 하트만 솔루션이 되시겠죠? 줄여서 핫솔이라고 많이 불리시는 수액이 되시겠어요. 핫솔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염화칼슘, 젖산나트륨이 섞여 있어요. 여기서 락툴로즈는 젖산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의 혈장 성분과 거의 같기 때문에 혈액을 보충하는 성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수술 환자가 많이 소실되는 전해질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칼륨 같은 것들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칼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투여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나트륨 성분은 등장액인 생리식염수가 9g이 들어있는데 얘는 6g이 들어있어요. 조금 낮은 형태이죠. 그래서 뇌부종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부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기로 해야 되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트만 덱스 HD라고 써있는 하트만 덱스 같은 경우는 핫솔에 포도당을 섞은 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여서 핫덱이라고 많이 불리죠. 하트만 솔루션에 5% 포도당을 섞은 거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 보충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내는 포도당을 섞어주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핫솔과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당뇨 환자한테는 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포도당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혈당 수치에 따라서 핫덱을 쓰는 경우는 인슐린을 섞어가지고 수액을 투약하실 수 있겠어요. SD 1대4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라인과 덱스트로가 섞여 있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포도당 염화나트륨 비율이 1대4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숫자가 1대4, 1대2 이렇게 비율이 다른 수액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숫자가 증가할수록 포도당의 농도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대4를 소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나트륨 농도가 모유나 우유하고 비슷해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아과 아이들에게 탈수나 수술 전후에 수분 전해질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